김달진과 아트코리아 방송이 함께하는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 오늘 4월 13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비도 뿌렸고요. 참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벚꽃이 한참 피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막 벚꽃이 휘날리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아직 개다리도 남아있고 진달래꽃도 피어있고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마침 성북구림미술관에서 윤중식 10주기 추모전 회양이라는 전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쪽을 찾았는데요. 이 윤중식 선생님 1913년생이시죠. 10년 전에 타결을 해서 이번에 10주기 추모전인데, 이 전시는 이제 그 유족들에 의해서 작품이 성북구림미술관에 기증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윤중식 선생님 오랫동안 성북동에서 살았는데, 윤중식 선생님 하면 석양의 화가, 채색화 이런 식으로 색채화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시를 담당한 우리 학예사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자기 소개하고 이번 전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성북구림미술관 윤중식 10주기 추모전 회양을 기획한 김경민 학예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윤중식 작가의 10주기 추모전을 겸하면서 또 유족들이 이번에 500점을 또 성북구림미술관에 기증해 주신 또 의미 있는 일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리는 마음으로 전시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제 윤중식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석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중식 작가라고 하면은 석양의 화가라는 이제 별칭이 늘 따라붙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화려한 색채 감각과 또 이제 단순한 구도, 계단식 구도라든지 윤중식 작가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스타일이 나타나는 작품으로 저희가 이제 전시 첫 번째 작품으로 선정을 해 두었습니다. 2004년이네요. 네. 선생님의 어떤 가장 대표성 있는 작품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여기 성북동 풍경인데요. 선생님이 늘상 좋아하셨던 비둘기가 보이고 성북동 풍경을 압축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네. 윤중식 작가님은 이제 원래 평양 출신이신데요. 그 1951년 1.4 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피난 시절을 거쳐서 53년부터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3년부터 이 성북동에 터를 잡으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50여 년 이상 이 성북동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서 작업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생님의 작품 대부분에는 그 고향을 그리려는 마음이 담겨 있지만 또 이 제2의 고향인 이 성북동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전시에 이 작품을 함께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이제 제2의 고향을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앞에 보이는 소나무는 어떤 연계가 되는 거죠? 네, 그 윤중식 작가님이 처음 성북동에 이제 터를 잡으실 때 그 집 앞에 있는 그 소나무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선생님 집 앞마당에 230년 이상 된 이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고요. 선생님의 작품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종종 나타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쪽은 전체적으로 우리 비둘기에 대한 그림이 모여져 있는데 굉장히 한눈에 다가오는 이런 전시 벽면입니다. 네. 이 비둘기 작품은 그 윤중식 작가의 이제 작품에서 주요 모티브로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실제로 윤중식 작가의 고향인 평양에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정미소를 운영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비둘기 한 100여 마리를 직접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윤중식 작가에게 이 고향을 상징하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또 이 6.25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로서 좀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로 늘 작가의 작품에 이렇게 단독으로 혹은 풍경 사이에서 등장하는 주요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둘기 섹션만 따로 준비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1950년대에 그린 듯한 좀 추상적인 비둘기부터 60년대 혹은 80년대, 90년대까지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스타일의 비둘기 혹은 새 형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밑에 보니까 차가운 불풍이 몰아치기 네. 전에 아름다운 추억과 슬픔도 잊어버리고 날아갑시다. 서둘러 날아갑시다. 꿈과 따스함 있는 저 산 너머로 날아갑시다. 네. 이 구절은 선생님이 직접 쓰신 어둡기 전에 작품을 끝내고 라는 에세이에서 저희가 따온 글인데요. 네. 아마 작가님이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아마 이런 또 비둘기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네, 이 작품은 선생님 작품으로는 굉장히 좀 사실적이고 좀 초기작에 해당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윤중식 작가는 이제 그 작가 작품의 이제 전성기인 60년대, 70년대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화려한 색채감이나 단순화되기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된 이 전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바다 풍경, 배, 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풍경들은 작가가 어린 시절에 대동강변 주변에서 늘 야외 스케치를 다녔었고요. 그 기억으로 작가의 작품 속에서 이제 이렇게 풍경으로 자주 나타나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어떤 컬러는 회색, 청색, 회청색,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어두운 네. 그런 컬러가 이렇게 지배적이었던 그런 네, 시대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향토적이고 혹은 서정적인 정서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본인만의 스타일로 화려한 색채 감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 스타일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이 아까 조금 전에 작품하고 어떤 연계선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요 아침이라는 작품 역시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작품과 마치 연결되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돛담배라든지 어떤 섬의 풍경 혹은 이런 강변의 풍경들이 나타나 있고요. 특히 윤중식 작가의 작품에서는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해가 뜨거나 질 때에 그런 풍경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나절에 해가 비치는 전경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1953년이면 네. 한국 전쟁 등에 있는 작품 같고 굉장히 구작이네요. 네네. 아마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 중에서 가장 이제 초기에 그려진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1953년이면 이제 작가가 부산과 대구 피난 시절을 거쳐서 서울에서 정착하던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는 아주 화려한 색채미라든지 이런 어떤 계단식 구도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원적인 풍경의 서정성 혹은 향토성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는 작품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내려온 것은 이전실인데요. 그 이전실의 전체적인 전시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제1전시실에서는 이제 윤중식 작가의 작품의 주조를 이루는 풍경과 또 주요 모티브인 비둘기가 나오는 작품들을 주로 살펴봤다면 이 2층 제2전시실에서는 그동안 좀 보기 힘들었던 윤중식 작가의 드로잉이나 인물학, 정물학까지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금 더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요 글귀는 그 윤중식 작가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써두신 작가의 이제 묘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선생님의 이 묘비에 이 두 문장이 새겨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윤중식 작가의 이 화가로서의 일생을 가장 압축한 글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의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간직하려 노력했다. 내 작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선생님의 어떤 작업관 이런 게 다 나타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윤중식 선생님 1913년에서 2012, 그러니까 99세, 우리 한국 나이로 100세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타계하신 그런 우리 근대미술에서 아주 주요한 작가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시죠. 네. 네,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스케치는 우리 어떤 한국 전쟁상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작품인 것 같은데요. 여기 굉장히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 듯한 이런 작품인데요. 네, 여기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이 드로잉은
윤중식 작가님이 이제 1.4.5태 때 네. 부산으로 내려오시면서 직접 겪고 본 이제 전쟁의 그런 참혹한 혹은 뭐 안타까운 광경들을 묘사한 드로잉인데요. 네. 실제로 이 작가와 작가의 아들 혹은 가족들이 드로잉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가족과 이 폭격을 피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이라든지 딸을 잃었던 순간 뭐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실제로 이 드로잉의 뒷면에 보면은 후일에 이런 장면들을 작품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드로잉으로 지금 그렸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작가가 부산에 내려오자마자 수채물감과 이 스케치북을 급하게 구해서 본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드로잉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네. 헤어지면서 바로 돌아올 것 같다는 그런 기약을 하고 떠났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또 전쟁 중에 건물이 뭐 불타고 있는 피난 행렬 한 점 한 점이 정말 우리의 그때 전쟁 상황을 그대로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면과 뒷면을 포함해서 지금 한 28점 정도가 지금 이제 전시가 되고 있고요. 이 각각의 장면들은 작가가 어쨌든 시간 순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약간 초상 드로잉 이런 것들은 선생님의 어떤 뭐 가족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선생님이 이제 풍경 외에도 네. 인물화나 정물화를 많이 그리셨는데요. 네. 특히 인물화 중에는 이제 일반 모델을 대상으로 한 것들도 있지만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 뭐 아들과 딸, 그 다음에 손녀들까지 이 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그린 인물화가 현재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들과 따님, 그다음에 또 본인의 초상도 있고요. 네. 소녀들의 모습까지 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린 인물화가 이제 작가의 작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뭐 초상 드로잉인데 정말 선생님의 어떤 특징력을 본인이 딱 잡아내가지고 선 몇 개로 딱 특징을 잘 잡으셨죠. 네. 네, 여기 보이는 이 드로잉은 우리 얘기하는 어떤 풍경 그런 드로잉인데요. 서양의 뭐 어떤 거를 지칭해서 그러지 뭐 브라크라고 할까?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딱 다가오는 이런 정물인 것 같습니다. 윤중식 작가님은 그때 당시 이제 20세기 미술 사조, 뭐 표현주의라든지 혹은 뭐 입체파라든지 야수파라든지 이런 이제 화풍을 가지고 많은 조형적인 실험을 거듭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입체파 화가들의 작품이 드러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유화 외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과슈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크레파스를 활용하기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재료와 소재들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위한 다양한 조형적인 실험을 시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선생님 뭐 아카이브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잡지의 목차의 어떤 또 글에 대한 어떤 컷, 사파 이런 것들이 잘 모여져 있네요. 네네. 윤중식 그 작가님께서 당시 이제 많은 화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시의 문학 잡지라든지 혹은 신문 이런데 사파라든지 건두와 혹은 컷에 들어가는 작품들을 많이 그리셨는데요. 다행히도 선생님이 그 원화들을 이런 식으로 스크랩을 해서 잘 보관을 하고 계셨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쉽게 볼 수 없었던 이런 드로잉이나 사파 컷들의 원화들을 이번에 처음 이렇게 공개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쪽 전시 벽면은 선생님의 어떤 정물화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여기다 해놓으셨네요. 뼈저리게 피곤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일상 그림만 그릴 수 있다는 행복함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굉장히 좀 이렇게 낙천적으로 어려웠지만 생각했었던 그런 거를 이렇게 지금 남겨주고 있네요. 네네.
윤중식 작가님은 말 그대로 일제 시기와 6.25 전쟁까지 이제 격변의 우리의 역사를 겪고 오셨지만 늘 이제 작품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밝은 이제 삶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고요. 우리가 풍경화가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소한 정물 혹은 집에서 직접 키우던 이런 고양이나 강아지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정물화나 또 이런 꽃그림 같은 것들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풍경화가를 통해서 잘 볼 수 없었던 작가의 조금 더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정물화도 이런 식으로 많이 전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70년대, 80년대 혹은 이제 말년에 그린 작품들까지 다양한 시기에 정물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섹션은 이제 과슈화, 네, 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화의 느낌과 좀 비슷한 불투명 수채인 이 과슈화를 가지고 인물, 뭐 정물, 풍경들까지 또 다양한 장르를 또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또 그려 놓으셨습니다.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2012년에 네. 선생님 그 화실을 방문했었어요. 네. 선생님과 좀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그때 이제 창 너머로 이렇게 소나무 이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 선생님의 화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윤중식 작가의 그 아뜰리에 공간이죠. 작업실을 저희가 그대로 옮겨와서 이렇게 재현을 해 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카페트, 커튼까지 이제 작가님의 방에 있는 것을 모두 그대로 가져와서 재현을 했고요.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리시던 이 이젤과 거기에 남아있던 그림들, 혹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직접 파레트에 적어 놓은 글귀까지 보실 수 있는 작가의 손길이 묻어 있는 그런 이제 작품 도구들과 작품들까지 모두 이렇게 재현을 해 두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 방의 창문을 열면은 실제로 저렇게 마당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3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저렇게 보이고요. 작품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네. 정물의 소재가 됐던 어떤 실물을 같이 이렇게 전시하니까 굉장히 연계가 되고요. 보는 감상자들한테 굉장히 다가오고, 여기 보여지는 작품이 이번에 뭐 아내의 초상인가 해가지고 얘기된 것 같은데요. 이 아내의 초상?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요 부인의 초상은 2012년 저희 성북구림미술관에서 100세 개인전을 진행하던 중간에 윤중식 작가님이 이제 자택에서 직접 그린 작품인데요. 선생님보다 이제 먼저 세상을 뜬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는 선생님이 이제 눈이 거의 좀 시력을 잃은 상태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작가의 어떤 심상에 남아있는 이 부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다는 점에서도 저희도 참 놀랍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성북구림미술관에 와서 윤중식 해양전을 보면서 선생님의 오랫동안 성북구에 또 사셨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작품에 이렇게 절절히 남아있고요. 선생님의 이런 좋은 작품들이 또 성북구림미술관에 잘 안착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어떤 문화유산으로 남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설명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